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소장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주식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표는 제가 매일매일 기입하는 그 숫자인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상승이고, 그냥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 이제 하락하거나 보합이거나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뭐 3일 연속 하락하는, 뭐 그 하락폭이 이제 크고 작고를 떠나서 3일 연속 하락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20일 이격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20일 이격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100포인트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추세의 상황에 따라서 이 1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100포인트가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배열 숫자와 역배열 숫자입니다. 근데 이 정배열 숫자와 역배열 숫자가 아주 민감하게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정배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배열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하는 관점이 나타내는 것이고요. 역배열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락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한꺼번에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1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둘 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꼭지점, 그리고 그 강도,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정배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하락한 거예요. 숫자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수가 버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요. 그런 말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역배열의 숫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역배열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날 지수가 하락으로 그 한 일주일, 그러니까 7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꺾이는 그날 역배열 숫자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배열 숫자가 상승 첫 번째로 상승한 날이 바로 어떤 그 지수의 고점, 내지는 아주 민감한 그 데이트레이더 입장, 또 스캘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캘퍼는 뭐 당연히 그 순간에 파는 거니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데이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날은 오버나이트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영업일로 이틀의 영업일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역배열 숫자가 이제 5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그 내부적인 개별 종목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그 하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검색 종목의 한계는 682개입니다. 그래서 682개가 넘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지표를 설명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가는데, 500개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하락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따가 차트를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버텨주는 과정에서 역배열 숫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되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숫자의 측면에서 봤을 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 3% 이상 상승 종목들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일단은 100개에서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여태까지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50개, 그러니까 100개 미만인 경우에 단기 저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 저점 부분에 지금 와 있을 수도 있는, 근데 아직 114개니까
내일 하루 정도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지금 최근 하락 추세 10월 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11월 29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보면 이렇게 그 52주 최고가가 수량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주 신고가를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작한 4주 신고가의 숫자를 보니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70개였던 게 지금 4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쭉 한번 훑어봤더니 종목의 그 뭐랄까 차트의 모양새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신고가는 신고가지만 뭔가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를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수 자체로만 보면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목할 점은 12월 말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강후약의 형태 그리고 주가가 상승한 것들은 결국은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바로 눌림목 내지는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모습을 봤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연이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열릴 FOMC 회의에 대한 영향력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금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내일 시장은 뭐를 준비할 것이냐 사실상 제가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3천선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느냐의 여부를 계속 지켜보자 했는데 이미 어제 오늘로써 이제 상승을 노리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성이 부족한 증시는 결국 재료를 동반한 눌림목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을 자꾸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그 어떤 타이밍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지금 그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말까지 지금 이 시장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향후 장기적으로 좋은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12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25%에서 30%의 어떤 그런 대주주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살짝 피하면 하루 이틀만 피하면 그 10% 20%의 어떤 그런 그 보유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승이 지속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어떤 그 중형주, 대형주는 안 되고 중형주 형태의 그런 종목들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사위 채널이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인데 추세 매매보다는 눌림목에 그러니까 저점 매수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차트에서 한번 보겠는데 사실 지금 지난 11월 말 이후에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이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00포인트를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지난 그 금요일 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면서 월요일 날 장세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 그게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정가 후약의 형태를 보였고 오늘 결국 다시 회복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천선을 뭐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길 뚫고 올라갔어야 이를테면 종목 장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 관련 대형주가 상승을 하면서 뭔가의 그 폭발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걸 돌파를 못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지금 앞으로 2주 정도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뭐랄까요? 이 강한 모습을 보인 건 조정을 보이고 눌림목 있던 게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그런 어, 그 종목별 아주 그 빠른 순환매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어떤 추세 매매보다는 그 눌림목에 있는 저점 매수에 단기적인 저점 매수에 주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저는 그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드린 주식시장 정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